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무료로 열어놨거든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 부동산 규제 이후에 임대차, 월세, 전세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저희 행복한 재테크 저하고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바른 정보, 좀 알차고 도움되는 정보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좋은 정보로 가득 채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저희 시장의 흐름 먼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이슈는 임대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나 전세로 이동하는 것을 포기하고 월세 계약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자, 그렇습니다. 최근 15 대책 이후에 더욱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 뉴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내용을 좀 보자면 사실 저희 나라에만 유독 또 많이 있었던 또 갭 투자도 가능했고 또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왔었던 전세 시장이 지금 상당히 불안합니다. 자, 15 대책 이후에 전체적으로 특히 서울, 경기의 중심권으로 보았었을 때 우선 주요 주거 선호 지역들, 그렇죠? 우리 서울, 경기. 자, 지금 실거주 의무 2년이 생겼잖아요. 자, 전세가 들어와 있는 집들 매매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 전세도 연장을 하려고 그러지 더 다른 데로 지금 옮겨갈 스페이스가 많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자, 이러한 영향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전세가 점점 월세화가 되고 있는 추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어요. 자, 내용 그래프를 조금 보자면 우선 특히 최근 10여 년간의 동향을 쭉 보자면 2020년 이후부터 특히나 전세 월세화가 가파라졌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월세 변동률을 보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도 최근 작년 특히 올해 보아서 서울, 경기, 인천권에 수도권에 월세 변동률이 급감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월세 갱신율이 83%에 달한다라는 뉴스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 이제는 점점 전세의 월세화에 대한 추세 이제는 거스를 수가 없고요. 지금 강력한 부동산 규제의 움직임에 따른 시장의 추이, 이제 전세 물건이 점점 더 급감하면서 전세 가격도 오를 수 있고, 이제 매매 가격도 안정화되기보다는 줄어든 거래량에서 조금은 더 매도 호가가 올라가는 분위기까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들 저희 참여자분들은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월세 시장의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 이어가 볼게요. 15 부동산 대책의 이제 풍선 효과로 재개발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재건축 아파트 막히니까 재개발 몰리는 투자. 자, 지금 전반적으로 재건축 포함해서 아파트에 대한 갭 투자 또 아파트 실거주로 또 갈아타는 부분들이 모두 다 지금 막혀 있는 상태예요. 사실 15 대책과 관련된 부분 이후에 여러 가지 시장의 부작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팔아야 되는 집들, 또 이사 가야 되는 집들, 또 세를 놓아야 되는 집들 여러 부분들이 지금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정비 사업 관련된 부분들도 특히 분담금 또 이주비 관련된 부분들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대출도 지금 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와중에서 시장의 움직임은 늘 말씀드리듯이 규제를 피하는 그러한 형태.
어느 쪽으로 돈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가 부분들을 우리는 늘 체크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었을 때 지금 서울 주요 재개발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왔어요. 이것은 예시이고요. 지금 서울 재개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을 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업 단계로 보자면 재개발이라는 것은 사실 장기 사업이에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 구역계 지정이 되는 것까지만 해도 상당 부분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이후에도 추진위가 구성되고 또 조합 설립이 되고 건축 심의, 자, 시공사 어떻게 하는지, 자,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서 진행하는 관청 인가까지 쭉 흐름이 길어지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뭘까요? 최근에 아파트 거래가 못하고 실거주 의무가 또 강화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소자본으로 서울의 주요 핵심지의 재개발에 투자하려는 움직임, 특히 이 초기 단계에 투자하려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서울 핵심지의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갭 투자 금액도 많이 늘어났고 플러스 이 부분에 대한 확산 움직임이 경기권까지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 하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두 번째는 재개발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 오래 걸린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실제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정비사업 기간이 지금 단축이 좀 많이 됐어요. 두 번째는 조합 설립 이후에 조금 더 안정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내용을 좀 보면 사실 요렇게 조합 설립이 되었던 예시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조합 설립이 되었다고 나오죠. 주요 구역들. 자, 서울 재개발에서 조합 설립 정도가 되면요. 이러한 재개발 시세가 빌라를 투자해야 되는 시세가 대략 서울 주변에 지금 해당 구역 내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의 대략 한 60% 정도는 돼요. 재개발 빌라 가격이. 그러면 적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시를 들어서 흑석 1구역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흑석 1구역이에요. 흑석 1구역의 대장급 아파트는 예를 들어 아크로 리버하임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국평형 아파트가 지금 25억 선 정도가 되면 실제로 흑석 1구역의 요 정도 단계 되는 부분들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략 14억, 15억 정도에 가까운 실제 빌라를 사는데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장 참여자분들은 이미 이 흐름과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서울 재개발 중에서도 초기 단계의 움직임에 상당 부분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런 재개발 사업 자체가 장기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빌라를 보러 갔었을 때 실제로 빌라 같아요. 밥을 해먹고 지내고 있는데 실거주를 하는데 들어가 보면 등기부등본상은 주택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입주권이 확실히 나오는 부분에 대한 여부 또 분담금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까지 좀 챙기려면 꼭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좀 남겨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셨다면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됩니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는 무료로 열어놨거든요. 많은 분들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시청자분부터 만나 뵐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저는 연신내 불광동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강벨트, 한강변 재개발 투자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망원동 모아타운이랑 마포 광흥창역 주변 거기를 비교해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디가 더 미래 가치가 있을까 궁금해서요. 한강 라인으로 네. 재개발 투자를 알아보고 계시고 지역은 지금 한 2개 정도로 좁히셨네요. 네. 망원동의 모아타운이나 마포 광흥창역 주변으로 뭐 그리 멀지는 않은데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강변 재개발. 자, 다들 관심이 많이 있죠. 자, 특히 보셨던 지역이 보니까 우리 망원 일동, 아마 이쪽 합정동 뒤쪽으로 망원 일동 주민센터 앞쪽으로 우리 모아타운 진행하고 있는 지역. 여기도 보신 것 같고요. 맞으세요? 네네. 네. 네, 여기 자,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 옆에 합정동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초기 움직임이 있는 곳도 있어요. 자, 한강변 네. 쪽에 지금 재개발, 네. 또 마포 합정 쪽을 보자면, 그리고 요렇게 또 오른쪽으로 가보면 우리 쭉 아파트. 자, 세빛 문화섬 지나서 대부분 한강변에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이미. 자, 여기 뒤쪽으로 보면 광흥창역 말씀해 주셨던 것 앞쪽으로 요렇게 신수동 주변으로 또 우리가 실제로 재개발의 초기 움직임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자,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우리 망원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의서도 좀 많이 거쳐 있는 상태고, 무엇보다 지금은 투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갭 투자 금액이 3억 중반에서 한 4억 선 가까이 지금 실제로 최근 재개발의 움직임이 초기에서도 동의서를 걷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역계 지정이 되는 초기 단계에도 충분히 지금 프리미엄이 붙고 있거든요. 왜? 서울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사실 보는 거거든요. 순수한 의미의 빌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청자님? 네.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는 저는 투자금 대비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보겠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사실 분담금 쪽도 있고, 또 실제 투자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미래가치. 자, 미래가치라는 건 지금에 들어가는 자본은 적고 나중에 거둘 수 있는 시세 차익의 폭은 좀 큰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런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 부분들, 이런 광흥창역 역세권 주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네. 특히 이러한 재개발을 볼 때는 최근의 트렌드는 주변의 아파트 시세 흐름을 꼭 봐야 돼요. 자, 아파트 시세 흐름을 보자면 이런 레미안 마포 웰스트림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원래 택지로 공급된 데보다는 빌라였는데 아파트로 변신한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구평형이 대략 지금 25억 선이 지금 넘고 있어요. 자, 아파트 시세가 이미 갖춰져 있다. 자, 두 번째는 역에서 주변이니까 이러한 가운데 있는 뭐 광흥창역, 역세권, 신수 이런 데들은 고층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대략 계획으로는 35층 이상으로 짓는 부분들로 플랜을 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13구역, 2구역 이런 구역들 이미 예전부터 좀 준비를 해와서 동의율이 60에서 70%가 넘는 구역들 상당히 있고, 특히나 이러한 마포 광흥창역 앞쪽들이 노후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구평형이 25억을 넘고 노후도도 충분히 정비사업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현재 주민 동의율도 거치고, 또 고층으로 보면 한강뷰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 형태인데, 아마 망원동 쪽보다는 조금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히 매물 검색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지역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재개발을 투자하셨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 실제로 가보면 주택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들, 또 실제 도로나 근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물건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꼭 필요하니까 꼭 전문가 상담 필수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아, 평소 방송 보다가 오늘 전화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셔서 옥석을 잘 가려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포 일대에서 재개발 얘기 나눠봤어요.